막 너무 고통스럽게 막 밥 안 먹고 막 이런 거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다 필요 없고 건강이 1순위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뭐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상태로 돈을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모아야 된다, 뭐 50% 모아야 된다, 80% 모아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반짝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그냥 과정인 거잖아요. 엔딩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 자체를 즐겁게 사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80%를 모았을 때 너무 좋아, 뿌듯해, 막 통장에 돈이 쌓이고 뭐 1년 지나니까 작년에 비해서 내가 얼마를 벌었네, 요거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또 거꾸로 내가 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궁상맞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지는 사람마다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이고 내가 즐겁자고 사는 건데 돈을 너무 아끼느냐, 인생이 안 즐거우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인생은 즐거우려고 사는 건데, 사실 지금은 몇만 원 이득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저의 모토는 막 너무 막 억척스럽게 고통스럽게 이런 것보다는 내가 몰랐던 정책 하나 더 알면, 혹은 몰랐던 뭔가 이 세계의 규칙이라던가 제도 같은 걸 하나 더 알면 그만큼 내가 덜 고통스럽게 돈을 모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청년 도약계좌도 그렇고, 요즘 KBS 기동행 중에 더 나한테 이득인 걸 찾는다든지, 그걸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좀 더 쉽게 그 뒤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돈에 이제 막 포커스를 하다 보면 인간관계를 잃는 모먼트도 생기거든요. 사실 인간관계는 저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더불어 살아갔을 때 개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 많은 세상의 일은, 특히 요즘같이 온라인이 발달한 세대는 더 많은 것을 어치브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친구는 뭐 밥 샀는데 안 사고 막 이래서 막 싸우고 막 이런 썰들 있잖아요. 그런 썰의 주인공은 안 되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0대 후반에 1억을 모았었는데, 그때 모았을 때는 일단 직장인이었으니까 정기적인 수입이 있잖아요. 정기적인 수입을 무조건 다 묶으려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적금을 들든 예금을 들든 펀드를 들든, 저는 코로나 전엔 펀드를 좀 했거든요. 펀드를 들든 주식을 내가 몇 달 며칠에는 뭐 내가 정기적으로 S&P 500을 사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상여금 같은 거는 파킹 통장 같은 데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쫙 다 돈을 묶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사실 세계 경제 상황에서도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각자 다른 상품을 소량이라도 좋으니까 다양하게 해보시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내 돈이 좀 안 새게, 딱 그 스케줄대로 맞게 움직일 수 있다면,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 틀에 가둬서 돈을 모으면은 돈이 더 빨리 모이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일단 취직을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한 케이스였고, 근데 월급이 절대 많지 않았거든요, 그 회사. 맨 처음에 보고 깜짝 놀라고 이러고 있죠. 그때 사실 이런 상품들이 그때는 많이 없었는데, 그때 있었다면 더 많이 가입을 저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이제 돈을 모을 기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적금 같은 것도 항상 최신 거를 찾아보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제가 미국 테크주 펀드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수익이 잘 나서 몇십 % 정도의 수익은 났었고, 그거 하나랑 그때만 해도 중국 펀드가 나쁘지는 않았어가지고 중국 펀드를 같이 했었는데, 둘이 그래도 수익이 조금 괜찮게는 나긴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투자의 영역이고, 그다음 생활의 영역은 제가 살짝 일찍 취직을 했기 때문에 거꾸로 친구들의 씀씀이가 그렇게 안 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감히 오마카세를 먹으러 가자 이렇게 요즘은 하는데, 애들이 그때는 이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생활 씀씀이를 최대한 가지고 가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는 딱 했던 게 엑셀을 만들어가지고 엑셀에 내가 나가는 고정 지출이 얼마가 있는지 이렇게 쫘르르르 적고, 그 다음에 뭐 고정 수입은 회사밖에 없으니까 회사 넣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그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의 차익을 보았을 때 내가 한 달에 30만 원 쓰겠다, 이렇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묶은 식으로 하기는 했었어요. 제가 걷는 걸 좋아하거든요. 유산소를 기본적으로 자전거 좋아하고 걷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걸어서 1시간 내다 그러면은 그냥 다 걸어 다녔어요. 운동할 겸 플러스 교통비 아낄 겸. 왜냐면 집에 있으면 운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을 때 좀 운동을 하고, 아끼는 거는 저는 그것도 해봤어요. 많은 회사들이 그렇듯 직장인 동네들이 물가가 비싸단 말이에요. 뭐 삼성동, 뭐 청담동, 뭐 을지로, 막 여의도 다 비싸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시락도 진짜 많이 싸들고 다녔어요. 거의 밥 안 사 먹고 아깝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그러니까 팀원분들도 이제 같이 먹고 그러더라고요. 예적금도 많이 활용을 했고, 돈 최대한 안 쓰기. 제가 맨날 친구들, 과소비하는 친구들한테 장난삼아 하는 얘기가 50% 세일이야. 그럼 제가 안 사면 100% 세일이라고. 꼭 필요한지 확인하고 돈을 쓰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좀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 싶었고 되게 어릴 때부터 사실 저희 엄마가 용돈을 주셨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용돈을 주셨는데 그 당시 물가로 이제 주 1,000원 이렇게 되게 조금 주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걸 모아서 엄마랑 세뱃돈 받고 나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1학년 때 만든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기억이 되게 좋았어요. 그 내 통장으로 돼 있는 돈이 있고 그다음 돈이 매년 이제 조금씩 불어나잖아요. 이자는 그 당시에 별로 안 높은 상품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조금 모아서 막 얘가 1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런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커서도 돈을 계속 모아야 되고 사람이 사실 너무 돈 그러는 것도 별로 보기는 좋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돈은 저는 당연히 살아가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돈 자체도 아니고 뭐 아까 제가 인생은 과정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이벤트들이 많아요. 근데 이 이벤트들을 진행을 할 때 내가 돈이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그 범위가 있고 아니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 범위가 있고 내가 거꾸로 돈이 없을 때 힘든 이벤트가 닥치면 인생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갑자기 다칠 수도 있고 내가 갑자기 목돈이 나갈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나는 잘못한 건 없지만 인생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런 이벤트들을 조금 내 자신을 방어하면서 지키려면 어느 정도의 안정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도 돈이 그 역할을 되게 크게 하는 것 같아요. 한 70-80% 했던 것 같고 그때는 이제 빚도 없었고 그 다음에 주변 친구들도 아직 돈 씀씀이가 적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럴 수 있었던 환경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제가 봤을 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돈을 써야 되는 모먼트도 오는 것 같아요. 또 이제 후배들도 있고 그때는 이제 막내였으니까 좀 그런 것도 없었던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못 모으는 것 같고 그래도 한 50-60% 요즘은 꾸준히 모으려고는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신용카드 막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너가 못 참을 거면 쓰지 마거든요. 사실 신용카드를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전제는. 근데 내가 딱 참고 나는 이번 달에 이만큼만 쓸 거야. 저번 달에 요만큼만 쓸 거야.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 신용카드를 쓰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카드를 한 100개를 다 살펴본 것 같아요. 나한테 가장 최적의 카드는 무엇일까? 카드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서 좀 높았던 거는 저는 교통비를 위주로 보기는 했었거든요. 이 카드가 가장 좋다 해가지고 그때는 그 카드를 찾았죠. 요즘은 뭐 K패스랑 기동행이 있어가지고 그 둘 중 하나가 베스트인데 그때는 이제 카드사마다 혜택이 워낙 달라서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기는 했었어요. 카드사마다 철칙이 조금 달라요. 잘 보면은 예를 들어 제가 느끼기로는 현대카드는 많이 쓸게 대신 혜택도 많이 줄게 이런 류의 카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카드와는 아름다운 거리를 두고 조금 다른 아무래도 전월 실적을 위주로 그걸 채워야 그 다음 달에 되니까 전월 실적을 하나 채우는 카드를 발급을 받되 얘를 되게 낮게 정말 안 부담스럽게 채울 수 있는 한 30만 원, 40만 원 이러면 이제 거뜬히 채우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 발급을 받아놓고 근데 얘를 다 쓸 수도 있으니까 그 아래 서브 카드도 하나 발급을 받아놓고 해서 두 가지로 해서 발급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워낙 안전 추구형이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도 괜찮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사실 원금 손실을 워낙 직장인 초반 때는 싫어해갖고 예적금 위주로 많이는 했었는데 생각해보면은 원금 손실을 물론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수익도 좀 더 높은 상품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